자, 이제 282페이지입니다. 자,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시험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뭐 한 문제짜리로 나오는 파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문으로 나와. 한 개 지문 정도. 한 개 지문 정도.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두 개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개 정도만. 네. 제가 항상 꼭 기억하셔야 했던 부분 있죠? 그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제가 수업 중간에 이렇게 그거를 이해시키기 위한 뭐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을 기억해야 돼요.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제가 기출문제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문은 주인공 지문과 엑스트라 지문이 있다고. 그러니까 주인공으로 나오는 지문들은 항상 잘 알아놔야 되거든.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상관계수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상관계수 중요해요. 그리고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된다 안 된다? 걔는 아카데미 주연상이야. 체계적 위험은 제거 안 돼. 얘는 너무 시험에 많이 나와. 답으로 꼭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이 평균이라는 게 뭐냐면 수익을 얘기하거든요. 이걸 기대 수익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평균은 수익이다. 평균은 기대 수익 이런 거 굳이 외우려고 그러지 마. 그냥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산은 뭐예요? 위험이죠. 맞아요? 그럼 이 말은 결국 수익 위험 지배 원리예요. 수익 위험 지배 원리.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투자론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투자론이라는 건 별거 없어요.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이거지, 첫 번째가. 맞아요? 그리고 투자를 했을 때 위험을 어떻게 하면 줄여야 될까? 이거 공부하고 있거든. 그럼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수익은 큰 게 좋지. 수익이 큰 게 좋잖아요. 위험은요? 작은 게 좋지. 당연하잖아. 그게 기본 발상이야. 그럼 만약 수익이 똑같아. 투자안이 두 개가 있는데 수익이 똑같아. 그럼 어떤 거 선택해야 돼? 위험이 작은 거. 위험이 똑같으면 왜 그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예요. 첫 번째 기억할 거 나왔다. 수익이 똑같다면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해라. 위험이 똑같다면 수익이 그렇지. 자, 첫 번째 거기서 체크합시다. 별거 없다고. 자, 282페이지에 평균 분산 지배 원리 동그라미 1번이에요. 위험이 동일한 경우 나오죠. 그러니까 위험이 동일할 때는 어떤 거 선택해야 된다고? 수익이 제일 큰 거. 그래서 그 둘째 줄에 보니까 가장 큰 평균 기대 수익률을 갖는 투자를 선택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공부할 때 가장 큰 평균 기대 수익률 이렇게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수익 큰 거 선택한다 이렇게 하면 돼. 아시겠습니까? 그 용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외우려고 그러지 말라고. 그 의미를 알면 돼. 그 다음 밑에 거 볼까요? 이번에 평균이 똑같다. 즉 기대 수익률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위험이 작은 거. 위험은 분산 표준 편차 아닙니까? 맞아요? 분산 표준 편차가 작은 거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기대 수익이 동일할 때는 그 밑에 보세요. 가장 작은 위험. 즉 가장 작은 위험이 분산이라는 건 알아야지. 표준 편차도 위험이잖아요. 그럼 가장 작은 표준 편차를 갖는 투자는 이렇게 얘기하든지 가장 작은 분산을 갖는 투자는 이렇게 얘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얘기하겠지. 오케이? 첫 번째 하나 얘기했다. 시험은 요렇게 잘 낸다. 요까지가. 자, 한 단계 난이도를 올려볼게요. 그러면 한 단계 난이도를 올려볼게. 근데 이게 시험에 너무 어렵다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게 어렵다고 이제. 조금 전에 건 다 알아. 그럼 만약에 A라는 게 A가 있고 B가 있거든. A하고 B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A의 위험이 5%야. B의 위험은 8%야. A의 수익은 8%다. 10%라 그럴까? 10%야. B의 수익은 14%야. 같은 게 없죠? 같은 게 없죠? 위험도 다르고 수익도 다르잖아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걸 선택할래요? 이 말이에요, 이거. 응? A? 응? A? B? 이게 시험에 이거 기억해놔야 된다고. 그러면 이 A와 B의 성격부터 보자. 이 A와 B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자, A보다 B가 위험도 크네? A보다 B가 수익도 크네?
그러니까 B는 A보다 수익도 크고 위험도 크죠. 반대로 얘기하면 A는 B보다 위험도 작고 수익도 작죠. 맞아요? 일단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거야. 이 두 경우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우열을 가릴 수 없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어떤 경우라고 그래서 조금 전에 그 경우를 알아야지. 어떤 경우? 뭐 말로 표현하기 할 수 있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두 투자안이 있는데 한 투자안이 다른 투자안보다 위험도 크고 뭐도 클 때 수익도 클 때 이때는 우열을 가질 수가 없다. 자, 우리 교재 봅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283 거기 평균 분산법과 한계 보이세요? 그 밑에 세 줄 적어놨잖아요. 거기 별표하세요. 이게 시험에 나오면 어렵다. 낼 수 있다 이거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안 A가, 대안이라는 것은 투자안이라는 뜻이에요. 투자안 A가 투자안 B보다 줄쳐대 수익도 크고 뭐도 크다? 위험도 클 때. 이거 딱 줄쳐내라고. A가 B보다 수익도 크고 위험도 클 때. 됐어요? 그 경우야. 그때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줄 딱 치고 밑에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줄 딱 치고요. 그 결론은 그렇게 딱 기억하면 돼. 의사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이걸 우리가 평균 분산법의 한계라 그래요. 이거를 평균 분산의 한계 또는 평균 분산의 오류라고도 그래요. 이거 마코이츠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인데 이 경우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건 알아야 돼. 그것까지도 알아야 된다. 이제 그것까지도 알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때는 변이계수라는 걸 쓴다. 변이계수를 사용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투자를 결정한다고. 변이계수를 변동계수라고도 그래요. 이걸 외국 원서를 번역하다 보니까 변이계수라고 말하는 대학 교수도 있고 변동계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자, 그럼 변이계수가 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변이계수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잘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변동계수라는 용어로 시험에 한번 출연을 했단 말이에요. 얘가. 시험에 딱 용어가 나와서 떴어. 그럼 제가 늘 얘기하죠. 용어가 한번 딱 나오면 알아놔야 돼. 다음 판에는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변이계수는요. 변이계수는 수익분의 위험이야. 수익분의 위험. 변이계수는 수익분의 위험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수익을 얘기할 때 기대 수익률을 보통 얘기하거든요. 위험을 얘기할 때는 보통 표준 편차를 보통 많이 써요. 분산보다는. 그럼 변이계수는 이거란 말이야. 이거. 그럼 이 변이계수는 큰 게 좋을까? 작은 게 좋을까? 변이계수도 일종의 위험이거든. 변이계수도 일종의 위험이야. 위험. 얘는 상대적 위험이야. 내가 한 단위 수익을 얻기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위험이란 말이야. 어쨌든 변이계수도 위험입니다. 그럼 변이계수는 클수록 유리한 투자안이다. 작을수록 유리한 투자안이다. 작을수록. 그럼 여기서 이제 변이계수를 제가 한번 구해볼게요. 변이계수는 수익분의 위험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A 투자안의 변이계수는 8분의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로 해야 되겠죠? 10분의 5가 되겠네요. 10분의 5죠. 변이계수가 변이계수 되겠네. 변이계수 0.5야. 얘는 변이계수 얼마예요? 14분의 8이죠. 그럼 14분의 8이면 0.5보다는 크잖아요. 8 나누기 13 해봐봐. 0.5보다 크지? 얼마 나옵니까 이거? 8 나누기 14 하면 0.57. 그럼 우리는 A와 B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된다? 그래, 작은 거 선택해야 된다고. 변이계수를 따르면. 됐어요? 변이계수는 클수록 유리하다, 작을수록 유리하다. 그렇지. 그래서 그 밑에 1, 2, 3, 4번 중에 1번 보세요. 변이계수법에 의하면 변이계수가 작을수록 유리하다. 줄 쳐야 됩니다. 변이계수는 위험입니다. 위험.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변이 개수. 두 번째는 뭐냐? 두 개 다 투자해. 포트폴리오. 우열을 못 가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돼.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자, 그럼 두 개 했다. 두 개. 첫 번째 뭐였냐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의 뜻. 두 번째,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경우. 저 경우를 알아놔야 돼. 저 경우를. 두 투자는 있는데 한 투자는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클 때, 반대로 얘기하면 한 투자는 위험도 작고 수익도 작을 때, 이때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 그때 뭘 쓴다? 변이개수. 자, 변이개수까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83페이지입니다. 효율적 프론티어와 지배 원리입니다. 이거를 저는 효율적 투자, 최적의 투자점, 최적의 투자점 또는 최적의 포트폴리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최적의 투자점,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어디냐? 최적의 투자점,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어디냐?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접점이에요. 그럼 일단 이 말 딱 기억을 해놔야 돼. 시험 지문으로 나온다. 답으로도 나온다. 얘는 최적의 투자점은 어디라고요? 눈 한번 보세요, 빨리. 최적 투자점은 어디라고?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접점은 접하는 점이에요. 만나는 점 그러면 안 돼. 만나는 점 그러면 안 된다. 교차하는 점도 안 된다. 그냥 접점이다, 접점. 그럼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궁금한 거 안 생겨? 효율적 전선이 뭐지? 생각이 안 들어요. 효율적 전선이 뭐야, 저거? 뭐 동부전선, 서부전선, 뭐 낙동강 전선은 들어봤지만 효율적 전선은 뭘까? 그럼 시험에서는 효율적 전선을 물어보죠. 효율적 전선을 물어본다. 자,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있지? 저건 뭘까 그러면 물어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게 딱 나왔어. 최적의 투자점은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야. 이걸 다 알아야 돼. 첫 번째, 알아야 될 내용. 이거 딱 알아야 된다고. 두 번째 알아야 될 내용. 너는 누구니? 너 뭐 하는 애야? 너 누구? 이거 알아야 된다고. 너 누구? 알아야 된다고 해. 두 번째, 너는 누구야? 너는 누구니? 이거 세 번째지. 공부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게. 그럼 자, 지금부터 효율적 전선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효율적 전선. 자, 이거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된다. 제가 우리 투자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어디에 투자할까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투자할까? 투자안을 결정하는 거 지금 하고 있어. 투자안 결정하는 거. 조금 전에 평균 분산 지배 원리 공부했잖아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뭐였어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뭔데? 위험이 같으면, 내가 얘기하기 여러분이 한번 얘기를 해봐봐. 위험이 같으면 뭘 선택해? 수익이 큰 거. 수익이 같다면 이거 얘기 못하면 이거 공부 하나도 안 한다. 이거 모르면 이거 못한다. 예사로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항상 공부할 때 지금 집중 잘하고 있죠? 어느 정도 집중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옆에 누가 뒤에 와서 불났다 해도 공부할 정도로 집중하고 있습니까? 밖에서 떠들어도 소리 안 들려서 집중하고 있나요? 그렇게 집중해야 돼. 집중은 최대한 몰입을 해야 된다니까. 최대한 몰입. 그렇게 해야 됩니다. 최대한 이 시간은 진짜 집중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가능하면 핸드폰도 하지 마. 제가 죄송한데, 제가 사실 다 성인분들이라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시험 임박했거든. 이제 나 시험 임박하면 잔소리 많이 합니다. 싫은 소리도 할 수 있어요. 자, 미리 얘기할게. 그래서 제가 싫은 소리 하는 거 여러분한테 개인 감정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 내가 여러분 뭐 싫어할 이유도 없고 나는 뭐 아무런 개인 감정 없어요. 다 여러분 나는 합격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단 말이야. 나는 목적이 여러분 합격시키는 게 목적이야. 뭐 개인적으로 뭐 내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뭐 다 이렇게 사회생활 하시는 분은 급한 일 올 수 있는데 이해는 되는데 최대한 수업 시간만큼은 내가 다른 건 일절 내가 배제시키자. 이런 마음으로 최대한 수업에 집중하자.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시간이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값어치가 있고. 안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수업하는 거에 대부분은 학원 수업 외에는 집에 와서 공부하는 분도 있지만 안 하는 분도 많아요. 학원 수업이 다야, 거의.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하루에 학원 수업이 제일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여기서 딴 생각하고 집중 안 한다? 이거는 진짜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 전교 1등한 애들 뭐 학력고사 수석하고 인터뷰하잖아. 그게 뭐라고 그래? 학교 수업에 충실했어요. 교과서만 봐서. 저 그 말 안 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그게 말이 맞아요. 그게 학교 시간 충실이 하나예요. 수업 시간에 충실 하나예요, 걔는.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하고 딴 일 하고 일단 그런 거 없어요. 기본이에요. 기본이라니까.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서 탈이야. 그러기 힘든 거야. 반에 50명인데 30명이 수업에 집중하거든. 걔들끼리 경쟁이 박 터지지. 완전 바늘 구멍에 낙타 들어가는 거라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조금만 집중하면 돼. 오늘 좀 집중하기도 마음만 갖고 있으면 된다고.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버리면 그게 잘 안 돼.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제가 잔소리 같지만 우리 50분 수업을 하면 15분 간격으로 나는 집중하고 있는가 스스로 잘 물어봐야 돼. 나 지금 집중하고 있어? 물어봐야 돼. 자꾸 자기한테. 그리고 집중 안 하고 있구나 그러면 딱 정신 차리고. 자꾸 점검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효율적 전선. 조금 전에 평균 분산 지배원리라는 거는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이 제일 높은 거 선택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여기 여러분들이 다 투자아니라 그래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이 다 주식이야. 주식. 그러면 막 이분은 위험 2%의 수익률 5%짜리 주식이야. 위험 5%의 수익률 5%짜리. 그럼 이분은 위험 2%의 수익 7%짜리 주식이라 그래 볼게요. 그럼 제가 위험 2% 손들어 보세요. 그럼 이분하고 둘이 손들겠죠. 예? 그럼 저는 이분을 선택해야 돼. 이분을 선택해야 돼. 그렇지. 이분을 선택하면 못 받는 거야. 이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다. 자, 그럼 제가 위험 3% 손들어봐. 그럼 위험 3%도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수익이 제일 높은 거. 이게 무슨 원리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제 똑같은 위험에서 수익 제일 높은 사람만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집에 가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다 가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야? 똑같은 위험에서 최고 수익을 주는 사람들만 앉아있잖아. 맞습니까? 위험 1%일 때 최고 수익 주는 사람, 위험 2%일 때 최고 수익 주는 사람, 위험 3%일 때 최고 수익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겠죠 지금? 맞아요? 자,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 그림으로 그리면 자, 여기가 기대 수익률, 여기가 표준 편차, 조금 전에 위험 3%였거든. 위험 3%는 이분하고 수익률 5%였단 말이야. 수익률 5%. 이분 수익률 7%였거든요. 그럼 여기가 이 여자분이고 여기 남자분이에요. 여기 여자분, 이분은 제가 선택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위험 4%짜리에도 보면은 수익률이 다양한 이렇게 투자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내가 어떤 거 선택해야 돼요? 제일 위에 거. 이건 집에 가야지. 맞아? 그럼 이걸 쭉 연결하면 이런 선이 나오겠네. 맞습니까? 그럼 요 밑에는 다 선택하면 안 되는 애들이야. 다 집에 간 사람들. 그럼 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교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야. 맞아요? 그럼 제가 이러한 투자안들은 무엇에 의해서 내가 지금 선택을 했어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서 나왔지. 맞아요?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효율적 전선이라고 부른다. 그럼 효율적 전선이 어떻게 구해졌는지 의미는 아시겠어요? 그럼 시험 이런 지문이 등장하는 거야 이제. 시험 지문 등장. 효율적 전선이란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주는 투자들을 연결한 선이다. 그래요. 그런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지문이. 오케이? 오케이. 또 해볼까? 그럼 아까 이분은 3%에서 최고 수익이에요. 이분은 4% 위험에서 최고 수익을 주는 분이야. 그럼 이분하고 이분 둘 중에 나는 우열을 가릴 수가 있어, 없어? 이거거든, 이거. 이거가 똑같은 거란 말이야. 이분은 위험도 작고 수익도 작지만 이분은 위험도 크고 수익도 커. 우열을 못 가리지. 그래서 효율적 전선 위에 있는 자산들은 우열을 가릴까 못 가릴까? 효율적 전선 위에 있는 여기 A 투자한, B 투자한, C 투자한, D 투자한 있잖아요. 얘들은 우열을 가린다 못 가린다? 못 가린 애들이야. 쟤들은 다 좋은 애들이라니까. 밑에 있던 사람들 다 집에 보내버려서 지금 제일 좋은 사람들을 모아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효율적 전선의 의미는 뭐냐면 시장에 있는 그 많은 투자한 중에서 제일 좋은 투자한들만 딱 모아놓고 연결한 거야. 맞아요? 그럼 투자자들은 뭘 선택하면 돼? 어떤 걸 선택해야 돼? 저 위에서 하나 선택하면 되지. 맞습니까? 저 위에서 하나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그거는 투자자 마음인 거예요. 그거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그럼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게 무차별 곡선이거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의 위험의 태도와 관계 있어요. 위험을 싫어하느냐 좋아하느냐, 많이 좋아하느냐 많이 싫어하느냐, 이런 거와 관계되는 게 무차별 곡선이란 말이야. 그래서 원리가 이거예요. 효율적 전선은 시장에 있는 많은 투자한 중에서 제일 좋은 애들을 뽑아놓은 거다. 제일 좋아하는 애들을 뽑아놓은 거다. 그러니까 뽑는 기준이 뭔데? 뽑는 기준이 그래, 평균분산 지배원리라고. 많은 대졸 학생들이, 대학교 4학년 졸업생들이 삼성전자에 입사 원서를 냈어.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선별 기준이 있어 없어? 있지. 그 기준은 그 회사 마음이지. 하지만 마코이츠라는 사람은 그 많은 투자한 중에서 가장 좋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기준을 뭐로 삼았다? 평균분산 지배원리. 평균분산 지배원리. 그럼 저 평균분산 지배원리에서 나온 투자안을 뭐라 부른다? 효율적 전선. 그럼 효율적 전선은 시장에 몇 개 있을까? 딱 한 개밖에 없다. 효율적 전선 딱 하나 있는 거야. 하나. 이 중에 하나 고르면 돼. 아시겠어요? A, B, C, D 우열을 가린다, 우열을 못 가린다. 못 가린다. 그럼 시험 지문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A를 선택한 투자자보다 D를 선택한 투자자가 더 합리적이다. X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질문 나올 수 있어요. 나온 적은 없지만 낼 수 있다. 내가 또 내본다. 그거를 아는 사람은 평균분산, 이 효율적 전선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야. 효율적 전선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럼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어요. 보세요. 자, 난 A를 선택했는데 수익을 더 얻고 싶어. 수익을 더 얻고 싶다고. 그러면 요 위에 투자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있으면 이렇게 됐겠지. 맞아요? 이 위험에서는 얘가 수익이 제일 높다니까 지금. 그럼 나 수익을 더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험을 더 부담할 수밖에 없네? 맞아. 그래서 효율적 전선은 우상향한다. 자, 나중에 줄 쳐드릴 거예요. 그럼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는요, 내가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위험과 수익의 부입니까? 정의 관계입니까? 정이잖아, 정.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항상 플러스 관계에 있다는 거야. 위험과 수익은 항상 플러스 관계야.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자, 교재 한번 봅니다. 283. 평균분산 맨 밑에요. 평균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 선택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 포트폴리오 또는 효율적 전선이라 그래. 이런 거 시험에 나오더라도 이거 엑스트라야. 답 안 돼. 넘기세요. 자, 2번입니다. 2번.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를 한다. 자, 그 밑에 말이 중요하다 이제. 그럼 효율적 전선이 뭐냐? 줄 쳐야 돼.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이다. 이거는 기억해야 된다. 근데 이것도 주인공은 잘 안 된다. 왜냐하면 보세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을 주는 걸 연결하라는 걸 누가 모르겠어? 그럼 누가 이거 모르겠어? 그럼 만약에 시험에서 효율적 전선이란 동일한 위험에서 최저의 수익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연결한 선이다. 그럼 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지. 나오면 땡큐지. 이건 그냥 낸다고. 지문으로는 나오지만 답으로 뜨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답으로 뜰 수 있는 게 그 밑에가 몇 개 이제. 자,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적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내면은 그 누가 오 하겠어요?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그죠? 이런 거를 갖다 말을 바꾸지는 않겠지. 하지만 어떤 글자가 중요하냐? 그 밑에 적으세요. 그 밑에다가. 그 위에 있네. 우상향 보이세요? 우상향을 동그라미 별표야. 이 글자는 바꿀 수 있어. 우하향으로. 이 글자는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안다. 이거는 다 알아. 애들도 다 알아. 이런 걸 내진 않아. 어떤 글자를 바꾼다? 우상향을 바꿀 수 있다. 이 시험이 한번 나왔거든. 나왔는데 그냥 나왔어요.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인 이유는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질문이 나왔다니까. 처음으로 나왔다. 그러면 나는 또 나온다 그러면 우상향을 우하향으로 바꿀 수 있겠다. 저는 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향을 조심하라고요. 우하향하면 안 돼. 분명히 얘기했어. 우하향 그러면 안 된다. 딱 별표에 놓는다 그거. 나오면 바로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나머지 안 중요하다. 나머지는 이제 보세요. 아까 저 여기 다 했어요. A, B, C, D는 우열을 가린다 못 가린다? 못 가려요. 그러면 보세요. 자, 요 밑에 K라는 투자는 있다 그래 볼게요. 그럼 우리 어떤 거 선택해야 돼? A 선택해야 되지.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A는 K를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A는 K를 지배한다. 그래서 이걸 평균분산 지배 원리라고 부르는 거야. A는 K를 지배한다. 그러면요, 이 밑에 있는 건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 밑에 있는 거 절대 투자하는 거 아니야. 항상 요에 있는 거 투자하는 거야. 요에 있는 거. 자, 됐어요. 평균 효율적 전선 의미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겁니다.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에요.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자, 이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다.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이거 외우지 마. 외우지 마. 시험 지문은 나와도 답 아니야. 그거 어떡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무슨 글자를 바꿀래?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저기서 출제자 꼭 저걸 내고 싶다 이렇게 낼 수는 있지. 효율적 전선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다. 오몇 겠습니까? 아니라 효율적 전선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야. 효율적 전선은 뭐라고 그랬어?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을 주는 투자를 연결한 선이야.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아니면 그런 지문 내면 어렵지. 그런 지문은. 근데 그런 지문 잘 안 낼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연습시켜 드려요. 그러면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 태도. 그럼 보세요. 위험에 대한 태도는 세 가지 있다고 그랬다. 위험, 선호형. 위험 좋아해. 위험 싫어. 위험, 혐오형. 저번에 복권 가지고 얘기 드렸죠. 위험, 중립형. 이것도 외우려고 그러지 마. 하지 마. 이거 외우지 마. 그냥 이거야. 그럼 투자자는 전부 다 위험 싫어한다, 좋아한다, 중립이다. 싫어한다고요. 위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근데 내가 복권 얘기했잖아. 복권 줄까요? 100만 원 줄까요? 다 100만 원 그랬잖아, 여기. 복권 달라는 사람 없었지? 다 위험 혐오형이라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무차별 곡선은요, 위험 혐오형을 가정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시험장에 갔는데, 뭐 지문을 읽잖아? 근데 위험 선호형을 가정한다 이런 말 나오지? 그 X야. 그 X 해버리세요. 혹시나 위험 선호형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그냥 X 해버려. 그건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다 위험 혐오형인데 왜 위험 선호형을 가정해? 그럼 무차별 곡선은 뭐를 가정한다? 위험 혐오형을 가정해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투자자의 위험 혐오형의 무차별 곡선 한번 그려볼게요. 무차별 곡선 한번 그려볼게요. 이것도 여기가 기대 수익률 표준 편차야. 자, 무차별 곡선은 있잖아요. 무차별 곡선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무차별 곡선에 대한 설명만 하더라도 30분 넘게 걸려.
이게. 우린 그런 거 몰라도 되거든. 이게 뭐 경제학과 수업 같으면 30분 설명해야 돼요. 근데 우린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하면 돼. 좋아하는 쪽으로 입을 벌리고 싫어하는 쪽으로 엉덩이를 내민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거는 위험 혐오형을 가정한다고 그랬죠. 이게 위험이잖아요. 얘를 싫어하거든. 이렇게 생겼다니까. 이렇게 생겼다니까. 이쪽으로 엉덩이를 내밀고 있다니까. 이렇게 좋아하는 쪽으로 벌리고 있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기억해야 된다. 자, 무차별 곡선은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이다. 너무 길면 우상향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어떨 때? 위험? 그래요. 이거는 기억하라고요. 무차별 곡선은 위험 혐오형을 가정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무슨 형태다? 우상향. 이거는 기억. 자, 그럼 보세요.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은 위험 혐오형이지. 그럼 여러분들 그림, 여러분들의 무차별 곡선은 다 저런 형태야. 다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이라고. 자, 그런데 위험을 다 싫어하는데 위험을 싫어하는 정도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거든. 그러면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이라는 저 모양 가지고는 위험 싫어하는구나 이건 나타내. 그런데 위험을 싫어하는 정도도 나타내고 싶단 말이야. 위험을 싫어하는 정도도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위험을 싫어하는 정도가 클수록 위험을 많이 싫어할수록 가파릅니다. 위험을 많이 싫어할수록 가파르다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다 위험 혐오형인데 그걸 물어보겠어요? 위험이 싫을수록 가파르다 이걸 물어보겠어요? 그걸 사람마다 다른 걸 물어보지. 여러분 다 위험 혐오형인데 그거 시험에 내겠어요? 물론 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가능성이 떨어지잖아.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위험을 싫어하는 정도가 다 다르단 말이야. 그 싫어하는 정도를 어떻게 나타내는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을 싫어할수록 무차별 곡선은 가파르다. 위험을 싫어할수록 무차별 곡선은 가파르다. 이게 중요하다. 자, 그럼 교재 봅니다. 284 양가로 2번 무차별 곡선과 제적 포트폴리오에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무차별 곡선으로 표시되는데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 형태를 갖는 것은 투자자가 위험 혐오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줄칩니다.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 형태를 갖는 것은 투자자가 위험 혐오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상향 동그라미, 위험 혐오. 자, 그다음 이때 투자자의 위험 회피도가 클수록, 위험 회피도가 크다는 게 뭐예요? 위험을 싫어할수록이죠. 무차별 곡선은 완만하게 된다, 가파르게 된다. 여기가 중요하다. 여기는 별표야.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럼 보세요. 이제 결론을 내려야지. 결론을. 자, 여기가 기대 수익률. 표준 편차. 여기에는 많은 투자한들이 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 딱 찾아냈다. 효율적 전선. 맞아요? 그래. 이게 효율적 전선이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요 중에서 하나 선택해야 된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있단 말이야. 위험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많이 싫어한다, 적게 싫어한다. 태도가 있다고. 그 태도를 나타내는 게 무차별 곡선이야. 그럼 보세요. 자, 홍길동의 무차별 곡선. 홍길동의 무차별 곡선이다. 임꺽정의 무차별 곡선이다. 임꺽정. 누가 더 위험을 싫어한다? 홍길동이 위험 더 싫어하는 애예요. 홍길동이가. 무슨 말 알겠어요? 가파를수록 위험 싫어한다고 그랬지? 자, 이제 무차별 곡선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갈수록 만족이 커져. 그럼 보세요. 이 홍길동의 무차별 곡선 요 위에 걸쳐있는 투자한들이 있겠죠? 여기 투자하면 돼, 안 돼? 여기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또 대답 안 한다 봐봐. 요 밑에는 투자하면 안 된다니까. 이 밑에는 투자하면 안 된다니까. 여기 투자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무차별 곡선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왜 움직이는 신경 쓰지 마. 움직이다가 여기 접하는 점이 나오겠네. 이 점이 홍길동의 최적 투자점이다. 홍길동 여기 투자해야 되는 거야. 홍길동 최적 투자점. 자, 임꺽정이 보자. 임꺽정이. 자, 임꺽정이도 만족을 키우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좋아하는 쪽으로 할수록 만족이 커지거든. 그럼 임꺽정은 여기서 접하겠네. 여기는 임꺽정의 최적 투자점. 질문. 이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이다. 투자자들의 최적 투자점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최적 투자점이 다른 이유는 효율적 전선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니잖아. 뭐가 다르기 때문이다? 무차별 곡선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거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투자자마다 최적 투자점이 다르다는 거 낸 적이 없어요. 그건 내야 돼. 그거를 아느냐 모르냐가 이걸 의미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를 딱 나타내거든요. 교수들이 봐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최적 투자점이 다른 이유는 효율적 전선이 다르기 때문이다. 무차별 곡선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 내야 되는 지문이야. 이것도 사실은 내야 되는 지문이라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 안 내고요. 더 쉬운 걸 내버려요. 홍길동이가 위험을 싫어해? 더 싫어해? 임꺽정이가 더 싫어해? 홍길동이가 더 싫어하지. 그러니까 위험을 싫어할수록 원점에 가까워. 최적 투자점이. 위험을 싫어할수록 최적 투자점이 원점에 가깝다. 무슨 말 알겠어요? 장길산이가 있다 치자. 장길산이 최적 투자점 여기라 그래 볼게. 그러면 장길산이야. 장길산. 그럼 장길산은 홍길동보다 더 위험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원점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길산은 홍길동보다 보수적이다. 맞습니까? 홍길동은 임꺽정보다 보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반대로 얘기할 때는 홍길동은 장길산보다 공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임꺽정은 홍길동보다 공격적이다. 그래서 원점에 가까울수록 보수적 투자자,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공격적 투자자. 됐어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 한번 끝! 정리 다 했다. 책 봅니다. 3번.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많은 점이다. 그래요. 효율적 전선 괄호, 무차별 곡선 괄호, 접하는 점 밑줄. 자, 밑에 기억 별표야. 어떤 투자자의 최적 투자점은 다른 투자자에게 최적점이 아닐 수 있다. 맞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투자자마다 최적 투자점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어떻게 다른데? 그걸 물어봤잖아요. 원점에 가까울수록 보수적이다. 원점에서 멀수록 공격적이다. 이게 결론이 되겠죠? 맞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효율적 전선과 최적 투자점까지 봤습니다. 자, 285.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한계 보이세요? 그럼 부동산 포트폴리오 한계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 제목의 의미가. 자, 포트폴리오는 주식에서 왔다니까. 주식에서. 근데 우리 부동산학은 응용학문이다 보니까, 종합학문이다 보니까 경영학에 있는 주식과 관계되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우리 부동산학에 가져온 거예요. 우리 부동산학 종합학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 포트폴리오 한계라는 거는 주식의 포트폴리오보다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좀 한계점이 있더라는 거야. 네? 어떤 한계점이 있겠어요, 여러분? 첫째 보면 주식은요, 단기 모형이에요. 주식은. 아침에 샀다 저녁에 팔 수 있어. 뭐 아침, 저녁이 문제가. 10시에 샀다 11시에 팔아도 되잖아. 맞습니까? 자, 아파트 11시에 사가지고 12시에 팔 수 있어요? 안 팔려. 1년 안에도 안 팔릴 수도 있어. 맞아. 그래서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장기고 주식은 단기이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이 있더라. 그리고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주식은 분할 투자가 가능해요. 10주만 살게, 100주만 살게 이게 되는데 우리 부동산은 기퉁이만 살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 필지 땅 100제곱미터 한 필지 땅이 있는데 야 거기 기퉁이만 좀 파세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토지는 필지별로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할 매매가 잘 힘들단 말이야.
주식은 내가 100주 갖고 있잖아. 삼성전자 100주 갖고 있어. 오늘 돈이 필요해. 30주만 팔아도 돼, 안 돼? 되지. 나 아파트 한 채 갖고 있거든. 오늘 돈이 필요해. 야, 저쪽 방 한 개 팔아. 안 되잖아요. 그런 한계점이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부동산도 포트폴리오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걸 기억하라고. 부동산도 포트폴리오가 가능하다. 무슨 말 됐습니까? 시험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부동성이라는 한계점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가 어렵다. OX. X. 그러니까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러면 X야. 하지만 주식에 비해서는 어렵다. 그건 맞지. 그거는 맞지만 그냥 부동산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어렵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부동성이라도요. 지역별로 분산 투자하면 돼요. 울산에 하나, 부산에 하나. 돈이 문제지 뭐. 서울에 하나. 이게 분산 투자할 수 있다고. 지역별 분산 투자. 아시겠죠? 오케이. 그런 거 참고로 받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까지 다 봤습니다. 자, 이제 288 부동산 투자 분석인데요. 하필 시간같이 나오네요. 여기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